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살 거야. 아빠처럼 살긴 싫어. 라고 하며 딸은 독일을 떠났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딸아이는 22살 봄, 독일의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명문대학교에서 중퇴서를 내고 한국이라는 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다더군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독일을 떠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았고 저처럼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제게 말했죠. 여기선 숨이 막혀요. 그 나라에서 내 인생을 찾아보고 싶어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35년간 경찰로 일해온 한스 밀러입니다. 딸은 스스로의 길을 고르기로 했고 저는 그 선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렸습니다. 소리도 질렀고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며 설득했죠. 하지만 딸은 조용히 짐을 싸더군요. 그리고 문 앞에서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평생 아빠 인생만 따라 살다 끝날 것 같아요. 난 나를 살아야겠어요. 지금 저는 그 딸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딸은 늘 창의적인 아이였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 편집 같은 걸 좋아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건 그저 취미였고 미래를 위한 준비는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경찰로 일했습니다. 법과 질서, 책임과 계획,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고 딸도 어느 정도는 그 틀 안에서 자라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딸의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저는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딸이 혼자일까봐, 무서울까봐, 외로울까봐, 그래서 더더욱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방식이 너무 숨막혔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일들이 떠오르네요. 아빠, 나는 아빠가 정해놓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에밀리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 저는 화가 나서 그런 위험한 나라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딸이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에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메시지는 잘 지내요라는 짧은 말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은 영상통화를 시도했는데 딸이 회의 중이라 곤란해요라고 하더군요. 제게 그렇게 딱 끊는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심으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거 저를 피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딸이 참여했다는 회사의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수십만 번 재생되고 있었고 댓글엔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어 잘하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센스 있다. 같은 반응들이 넘쳐났습니다. 화면 속 딸은 너무도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며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렇게 웃고 있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저기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평생 독일 밖을 제대로 나가본 적도 없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딸을 데려오는 것, 다시 제 곁으로, 제가 아는 그 삶의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제 지식은 대부분 뉴스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 밤늦게까지 일하는 야근 문화, 빼곡히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 그런 곳에서 제 소중한 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니 더욱 불안했죠. 지난주에 동료 프랑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스, 정말 위험한 건 내가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35년간 경찰로 일하면서 항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왔는데 제 딸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으로만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에밀리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한 달 전입니다. 그때도 서로 감정이 상해서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나를 믿어주지 않아라는 에밀리의 목소리가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아내 잉그리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에밀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딸의 선택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결국 저는 3주간의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국어도 전혀 모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혼자 지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에밀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입니다.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접근하고 있다는 기내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정말 큰 도시예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에요. 뉴스에서 보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제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에밀리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아예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딸을 사랑하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독일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한국 공무원들의 친절함에 놀랐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자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더군요. 독일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말이죠. 제 직업이 경찰이라고 하니까 더욱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는데 이것도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지하철역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함부르크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죠. 벽면에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안내 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와서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제가 독일 뉴스에서 보던 경쟁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더군요. 아무 말 없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냉정하고 개인주의적일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사는 곳은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미리 연락을 했더니 깜짝 놀란 목소리로 아빠가 왜 여기까지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마중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본 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밝아 보였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예상 못했어.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어? 에밀리가 독일어로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를 데리고 오려고 왔다. 하지만 먼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에밀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빠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에밀리야, 아빤 너를 걱정해서 온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여줄게. 하지만 편견을 갖고 보지는 말아줘. 에밀리가 저를 데려간 곳은 홍대의 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을 보니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여러 가지 영상 촬영 장비들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작은 촬영 세트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 소개 콘텐츠를 만들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상들이죠.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독일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으니까 독일어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어. 직장 동료들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모두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독일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정도 대단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직원들이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독일에서는 점심을 혼자 먹거나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신기했습니다. 식당에서 제가 정말 놀란 건 직원들과 사장님의 관계였어요. 나이가 어린 직원이 사장님께 반말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라고 에밀리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예의는 지키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지내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어요. 식당에서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의 동료 중 한 명인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아버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가 하는 일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아직도 딸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사무실에서 에밀리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직접 출연해서 독일어로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건 광장시장이에요. 여기서 파는 빈대떡은 정말 맛있어요 라고 유창한 독일어로 설명하는 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이 영상이 독일에서 조회수가 50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을 보면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에밀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어? 현실적인 아버지로서 당연히 궁금한 부분이었죠. 에밀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 받는 월급이 독일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게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니까 더 의미가 있고요. 그날 오후에 에밀리가 저를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며칠 머물 곳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한국 전통 문화도 체험해 보세요.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그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대화가 가능했어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따님이 정말 예쁘고 성실한 분이에요. 자주 여기 놀러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에밀리가 얼마나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에밀리가 근처 전통차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아빠, 여기서 한국 전통차를 마셔봐요. 정말 맛있어요. 차를 마시면서 에밀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야, 아빠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에밀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빠도 이제 이해해 주시는군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줘서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옥의 처마선이 어우러진 모습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산책했어요. 새벽 6시경인데도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활기차고 건강해 보였어요. 제가 뉴스에서 봤던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산책 중에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외국에서 오셨나요? 여기 북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발전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정말 훌륭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밀리가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침 식사를 사면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점원분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독일에서는 편의점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데 말이죠. 심지어 한국 음식을 어떻게 데워 먹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아침을 먹으면서 프랑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내가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에밀리가 잠깐 게스트하우스에 들렀어요. 아빠, 어제 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에밀리가 회사 회식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우리 팀 회식이 있어요. 한국의 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독일에서 들었던 한국의 회식 문화는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상사가 술을 강요하고 밤늦게까지 억지로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저녁 7시에 만난 곳은 홍대 근처의 한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에밀리의 동료들 6명과 사장님이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들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사장님인 정현수 씨는 에밀리가 아버님 이야기를 자주 해서 뵙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고기를 구워주시는 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나이가 어린 직원들이 사장님을 위해 고기를 구워드리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서 직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술이 나오자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스 아저씨, 술 드실 수 있으세요? 못 드시면 음료수로 바꿔드릴까요? 아무도 저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대화 주제도 예상과 달랐어요. 일 이야기보다는 각자의 취미나 여행 경험,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에밀리가 독일 문화에 대해 설명하면 모두들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었어요. 독일 맥주가 정말 맛있다던데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젊은 직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장님의 모습이었어요. 정현수 사장님은 직원들과 정말 친구처럼 지내시더군요. 현수 형,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직원에게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따뜻하게 답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술자리가 깊어질수록 더욱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에밀리의 동료 수진이라는 여성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저씨, 에밀리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도 잘 못했는데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또 다른 동료인 준호는 에밀리 누나가 만든 독일어 콘텐츠 덕분에 저희 회사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에밀리는 여기서 인정받고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식이 끝나갈 무렵 정 사장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에밀리는 정말 훌륭한 직원이에요.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어요. 이런 직원을 둔 게 저희에게는 정말 행운이죠.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와 함께 걸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에밀리야, 오늘 너희 동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너도 여기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어렵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받아줘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도와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남산을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에밀리가 아빠, N서울타워에서 보는 서울 전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추천해줬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까지 간 다음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을 올라갔어요. 케이블카 안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 가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어를 잘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딸도 독일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는데 독일 정말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말 대단해요. 다른 나라 가서도 잘 적응하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죠. 우리 때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에밀리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N서울타워에 도착해서 전망대에 올라가니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관통해서 흐르고 그 주변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건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일본인 관광객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서울 정말 아름답죠? 저는 일본에서 왔는데 올 때마다 이 도시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울이 아시아의 중요한 국제도시로 성장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명동 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거리는 정말 활기찼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들어가 보았어요. 성당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곳에서 저는 에밀리에 대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에밀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했네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흘째 아침, 에밀리가 게스트하우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촬영 현장도 구경하시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한쪽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요리사분이 계시고 각종 촬영 장비들이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딸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어때요? 한복이 생각보다 편하고 예쁘죠? 딸의 밝은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에밀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한국 음식을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찌개를 소개해드릴게요. 독일 친구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처음에는 딸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능숙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제가 알던 에밀리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촬영 중간중간 에밀리가 요리사분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전혀 못했던 딸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에밀리 씨, 이 부분에서 독일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독의 요청에 에밀리는 즉석에서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 순발력과 전문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에밀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제가 하는 일을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내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일이 너에게 맞는 것 같다. 점심시간에 에밀리의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거든요. 아저씨, 에밀리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집에 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도 어렵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지지해주기는커녕 계속 돌아오라고 압박만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에밀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에밀리가 있는 거죠. 준호도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누나는 정말 특별해요. 외국인이지만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독일 문화도 저희에게 많이 알려줘서 저희가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에밀리가 저를 인사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빠, 여기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한국 문화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요. 인사동 거리를 걸으면서 에밀리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 찻집에서 처음으로 한국 전통차를 마셔봤어요. 처음에는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저 서점에서 한국어 공부책들을 샀어요. 정말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전통 공예품 가게에서 에밀리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골라주었어요. 아빠, 이거 독일에 가져가세요. 한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요. 그것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열쇠고리였어요. 고마워, 에밀리. 이걸 보면서 너를 생각할게.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시면서 에밀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에밀리야, 아빠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줄 몰랐어. 에밀리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아빠가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돌아오라고만 하셨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걱정과 편견만 앞세웠을 뿐이죠. 미안해, 에밀리.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게. 그날 저녁, 에밀리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빠, 여기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한강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곤 해요. 한강 다리 위의 조명들이 물에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에밀리와 함께 치킨을 먹으면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빠, 여기 생활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요. 외국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고 가족처럼 받아줘요. 물론 가끔 오해나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에밀리는 정말 성장했구나. 더 이상 제가 보호해야 할 어린 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혼자서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회사에서 바쁘게 일해야 했거든요. 아빠,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함께 못 다녀드릴 것 같아요. 딸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기특했어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해졌구나 싶었습니다. 괜찮다, 에밀리. 아빠 혼자서도 충분히 구경할 수 있어. 내일이 더 중요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해.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거든요. 이제 천천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곳은 창덕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궁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특히 비원이라고 불리는 후원은 정말 멋져요. 지하철을 타고 안구역에서 내려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창덕궁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한국 건축의 우아함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가이드 투어에 참여했는데 영어로 진행되는 투어였습니다. 가이드분이 창덕궁의 역사와 건축 양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궁궐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건축되었습니다. 서양의 궁궐처럼 자연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거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지려는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원을 걸으면서 만난 다른 관광객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부부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나요? 저희도 유럽에서 왔는데 한국이 정말 놀라워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나라는 처음 봐요. 그 프랑스 부부와 함께 후원을 둘러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 딸도 아시아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만 이런 걱정을 했던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궁궐 근처의 작은 한정식집에 들어갔어요. 메뉴를 보니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당황했지만 사장님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분이시네요. 한정식 처음 드셔보세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에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나온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 그릇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나씩 맛을 보니 각각 다른 맛과 향이 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의 깊은 맛에 감동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음식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니 놀라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그만큼 몸에 좋고 맛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좋은 건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에밀리 생각이 났어요. 딸도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한국 문화에 적응해왔구나. 저는 너무 성급하게 결과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과정의 소중함을 간과했던 거죠.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다시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변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걸어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한옥들의 처마선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도 이런 전통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만난 한 예술가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한옥을 개조해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 동네에 살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매일 느껴요.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의 갤러리에서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면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어요. 전통 한옥 공간에 현대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적인 것이에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죠. 저녁 무렵 에밀리가 회사 일을 마치고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왔어요. 아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혼자서 구경 잘하셨어요? 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보였지만 그래도 밝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좋았어. 창덕궁도 가보고 한정식도 먹어보고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
제가 하루 종일 겪었던 일들을 에밀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딸은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아빠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왜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에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와 함께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에밀리야, 아빠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어. 아빠, 모든 나라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딸의 성숙한 답변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저는 독일을 버린 게 아니에요. 독일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소중한 곳이에요. 다만 지금은 다른 곳에서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젠가는 독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계속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아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은 이미 세계를 무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의 성장한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에밀리에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에밀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딸이 정말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생각인지 아니면 잠시 경험해보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에밀리야, 아빠와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사실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평생 여기서 살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 대답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있는 거야? 진짜 미래 계획 없이. 제가 조금 날카롭게 물어보자 에밀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 왜 모든 걸 미리 다 정해놔야 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에밀리야, 아빠는 내가 걱정되는 거야. 여기서 몇 년 지내다가 독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동안의 시간이 다 허비되는 거 아니야? 독일에서는 내 또래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에밀리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지난 며칠 동안 제 생활을 보시고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에밀리야, 현실을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야? 유튜브나 인터넷 콘텐츠 만드는 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 제가 계속 현실론을 내세우자 에밀리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아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전문적인 직업인지 모르세요? 저희 회사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딸의 화난 목소리에 저도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에밀리, 아빠는 내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거야. 독일에서 법학 공부를 계속하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생각하는 안정이 저에게는 감옥이에요. 저는 아빠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둘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아빠한테 오지 마. 그 말을 하고 나서 즉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에밀리가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 아빠와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여전히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시는군요. 에밀리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말렸지 않았어요. 에밀리,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아빠는 독일로 돌아갈 거야.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에밀리가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난 며칠 동안 에밀리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버렸어요.
제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딸과의 관계가 더욱 나빠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에게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딸분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오늘 많이 속상해 보이시던데요. 사장님께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드리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일은 흔히 있어요. 특히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도 에밀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회사에 전화해볼까 생각했지만 딸의 직장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서울 거리를 걸어다니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한강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에밀리가 지난번에 보여준 그녀의 유튜브 채널이 생각났어요. 스마트폰으로 에밀리의 영상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딸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모습,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며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가 그리운 독일 딸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카메라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정말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35년간 경찰로 일하시면서 항상 정의롭고 바른 삶을 사셨죠. 그런 아버지가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걸어온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매일 밤 울었어요. 영상 속 에밀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버지,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알아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키워주신 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혼자 오열하는 60대 독일 남자의 모습이 우스웠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딸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이해받고 싶어 했는데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에밀리에게 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에밀리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내 영상을 봤어. 아빠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훌륭한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에밀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저도 어제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홍대 근처 카페에서 3시에 만날까요? 그 짧은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대화할 기회는 생겼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카페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로 딸에게 사과해야 할지, 어떻게 제 마음을 전달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3시 정각에 에밀리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예전처럼 화난 표정은 아니었어요. 아빠,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함부로 했네요. 에밀리가 먼저 사과하자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에밀리야, 사과할 사람은 아빠야. 내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아빠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야, 아빠가 너무 겁이 많았나 봐. 내가 실패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앞섰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아빠 마음은 이해해요. 부모로서 당연한 걱정이죠. 하지만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요. 이제 믿어. 지난 열흘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봤으니까. 내 동료들,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든 콘텐츠들, 모든 게 정말 훌륭했어. 아빠가 무식했던 거야. 제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에밀리야, 아빠가 하나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가끔씩 독일에 있는 엄마와 아빠에게 안부 전화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줘. 그럼 우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독일로 돌아가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사실 아빠도 여기서 조금 더 지내보고 싶어. 내가 사는 이 나라를 더 알고 싶고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싶어. 에밀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아빠가 여기서 더 지내시겠다고요? 응. 원래 3주 휴가를 냈는데 아직 일주일 남았거든. 그리고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날 오후 에밀리가 저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동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고 화해했다고 말하자 모두들 박수를 쳐주었어요. 정현수 사장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멋있으세요.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가 오히려 배운 게 많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대답하자 직원들이 모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에밀리가 특별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남산 서울타워 근처의 한 전통 찻집이었어요. 아빠, 여기는 제가 힘들 때마다 오는 곳이에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하곤 해요. 찻집은 정말 고즈넉하고 평화로웠어요. 은은한 조명과 전통음악, 그리고 차의 향기가 어우러져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에밀리야, 내가 이런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구나. 네, 아빠. 처음에는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특히 아빠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기 와서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어요. 에밀리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저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야, 아빠도 여기 와서 많은 걸 깨달았어. 세상이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자랐는지도 확인했고,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사실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아빠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에밀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에밀리야, 아빠가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여기서 지내보려고 해.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할 생각이야. 에밀리가 깜짝 놀라며 물어보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와도 이야기해봤어. 엄마도 내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 나중에는 엄마도 여기 놀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아직 아내와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해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세요. 저 때문에 아빠가 불편하시면. 에밀리가 걱정하는 표정을 짓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에밀리. 이건 너 때문이 아니라 아빠 자신을 위한 선택이야. 아빠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60이 넘었지만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 정말 그랬어요. 지난 열흘 동안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찻집에서 나와서 남산을 내려오는 길에 에밀리가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딸로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걸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내일부터는 제가 서울 곳곳을 제대로 안내해드릴게요. 아빠가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아내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잉그리드, 나는 에밀리와 화해했어. 그리고 좀 더 여기서 지내보려고 해. 아내는 예상했던 대로 이해해 주었어요. 한스,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에밀리는 잘 지내고 있나요? 응,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너도 한번 와봐. 정말 놀라운 곳이야. 아내와의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선진국을 만났구나. 선진국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기술 발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곳이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딸이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에밀리는 이미 저보다 훨씬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마루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주하게 출근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길거리를 청소하는 분들, 모든 게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러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 어때요? 정말 좋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딸과 화해하고 나니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빠,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빠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에밀리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루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니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버지에서 딸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아버지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선진국을 만났군.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